안녕하세요. 백종민 강희종의 테크토크. 저는 백종민. 저는 강희종입니다. 자, 오늘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로봇 기술에 대해서 좀 특이한 뉴스가 나와서 제가 한번 들고 나와봤는데요. 우리 강 기자님 예전에 알파고 기억하시죠? 알파고라고 하면은 이세돌이랑 그 바둑 경기를 했던 그 인공지능 아닌가요? 네, 벌써 좀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그렇죠. 또 이 많은 또 시청자들께서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알파고라고 우리 또 이 AI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과 바둑을 두는 대결을 또 벌여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참 엄청나게 놀라게 했었죠. 그렇죠. 한 10년쯤 전이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네네. 경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때 인공지능 열풍을 일으키게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몇 번 사람이 이겼죠? 이세돌 구단이? 이세돌이 한 번인가가 이겼을 거로 겨우 그때 한번 네. 이거 져서 다 졌죠. 그다음에 네, 그렇죠. 그때.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긴 마지막 인간이다. 네. 이렇게 또 얘기가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에게 충격을 줬었고 맞습니다. 또 그 이후에 또 인공지능이 또 좀 잠잠하다가 네. 뭐 지난해부터 이 챗GPT 열풍이 우리에게 또 충격을 주면서 이 인공지능 열기가 또 뜨거운데요. 최근에 이 알파고를 만든 회사가 또 뚱딴지 같은 걸 또 뭐 하나 내놨다면서요? 그 알파고를 만든 회사가 구글 아닙니까? 구글이죠. 근데 네. 구글에 뭐 하나 더 붙어요 뒤에. 구글 딥마인드. 예. 네. 이 딥마인드 하면 우리가 하여튼 깜짝 놀랐는데. 그 딥마인드가 뭐를 내놨나요 이번에는? 요번에 이 탁구 하는 로봇을 아 내놨어요. 바둑에 이어서 이번에는 탁구인가요? 네, 탁구. 요번에 또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선전을 했기 때문에 화제가 많이 됐었고, 그렇죠. 예. 올림픽 기간에 전 세계 관심이 또 운동이다 보니까 테크 기업들도 이와 관련된 기술들 선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탁구 로봇을 내놨는데 AI와 결합을 해가지고 네. 요번에 큰 또 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탁구 로봇이라고 하면은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또 알파고를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네. 알파고 하면 일단 네. 일단 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네.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걸 내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탁구 로봇은 또 어떤가요? 탁구 로봇이 특별한 형태는 아니었어요. 우리 산업용 로봇,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쓰는 그냥 이 로봇 팔이죠. 로봇 팔이 뭐 제품 조립도 하고 뭐 용접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또 로봇이라 하면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뭐 인간의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은 그냥 로봇 팔이 뭐 용접도 하고 뭐 식당에서 가면 어떻게 보면 뭐 요리도 하고 그런 보통 팔 하나만 보통 요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팔을 가지고 이제 그 팔을 레일에다 붙여놨어요. 네. 그래서 그 팔 끝에다가 팔이 이제 라켓을 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인식을 하면서 이제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으로 공이 이렇게 날아오고 스매싱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받아쳐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파고처럼 학습을 하면서 이제 탁구를 치게 되는 그런 거군요. 그렇죠. 학습을 해야죠 일단. 네. 알파고는 그냥 기본을 보면서 그냥 공부를 한 거잖아요. 네. 혼자 그냥 뭐 챗GPT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보면서 학습했다고 네. 하는데 이거는 물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람처럼 네.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공부가 아니죠. 그냥 이건 기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체득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군요. 몸으로 때워야 된다는 거. 만 시간에 뭐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로봇도 꼭 네. 하는 상황이죠. 우리가 알파고는 이게 프로 바로 그 의사를 이겼는데 네. 이 탁구 로봇은 실력은 좀 어땠던가요? 연습을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여러 종류의 수준의 사람들하고 붙어봤다고 합니다. 네. 자, 첫째, 일단 초보자 아무 문제 없이 손쉽게 승리했다고 해요. 네. 자, 중급자 팽팽한 수준. 네.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네. 이제 문제는 상급자. 상급자에게는 아직 멀었다. 전패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수준을 보니까 한 45% 정도 이겼다라는 네. 수준이 나온다고 봅니다. 45% 정도라고도 좀 대단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네. 높은 거죠. 지금 저도 살펴봤더니 많은 이 스포츠를 하는 로봇들이
개발됐었다고 해요. 네. 인간을 상대로 이렇게 로봇가 실제로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로봇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탁구에서도 이렇게 인간과 대결을 하고 실제로 승부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 로봇 학자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구글 딥마인드가 굳이 많은 스포츠 중에서도 탁구를 좀 그 탁구라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로봇을 만든 거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하는데요. 일단 탁구라는 종목 자체가 저도 물어봤더니요. 네. 여쭤봤더니 운동장이 작잖아요. 아, 네. 그렇군요. 운동장이 작잖아요. 중요하죠. 네. 일단 뭐 책상 조금만 좀 더 크면은 일단 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운동이다 이게 보니까. 좁은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네, 뭐 저기 뭐 축구 뭐 일단 넓지 않습니까? 네. 야구 이건 뭐 거의 불가능이죠.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만 해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탁구가 아무래도 가장 로봇으로 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이라는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준비하시는 사례가 좀 많이 있었나 봐요. 네. 그리고 탁구를 통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탁구라는 것이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봐도 다양한 테크닉들이 나오잖아요. 네. 뭐 TV에서 봐서 그렇지 실제로 선수들이 경기하는 현장에서 보면은 탁구 공의 살짝 흐름의 변화, 어마어마하게 흔들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 네. 그런 것들이 이 로봇가 대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서브를 하더라도 정말 어떤 선수들은 공을 뭐 이렇게 높이 던져서 서브를 만들기도 하고, 네, 예, 예, 그렇죠. 공을 공격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할 것이고요. 네트를 살짝 넘길 것인가, 더 멀리 넘길 것인가, 뭐 공격의 방식도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전략들을 사람은 할 수 있지만은 과연 이 로봇가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해서 다 그걸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거 바둑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반상의 무슨 상황하고는 반상도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고 뭐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경우의 수일 뿐이고 예. 이거는 물리라는 이 현실에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3차원이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에 예, 예. 얘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건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탁구라는 게 일종의 스포츠지만은 네. 이게 하나의 어떤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 좀 네. 담겨져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좀 로봇이 그거를 학습을 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은 네. 충분히 일상생활이라든지 뭐 산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거기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 학습이라는 것은 굉장한 이 속도감과 변화를 학습을 할 수 있다면은 일반적인 생활 현장에서 돌아가는 정도의 학습 같은 거는 훨씬 쉽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탁구 로봇도 굉장히 사실 뭐 의미가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로봇의 진화도 재미있는 게 단순히 우리가 로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개념으로도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로봇과 직접 경기를 하는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봤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어이없어 하기도 하고 네. 로봇한테 졌잖아요. 네. 심지어 사람 얼굴한 로봇도 아니고 그냥 로봇 팔이 와서 툭툭 치는데 또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긴 사람들은 환호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 사람은 아니고 옆에 로봇이지만은 이것이 파트너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라는 예시라는 또 주장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예.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파트너로서 로봇가 앞으로 향후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영화에서도 보면 뭐 상상해도 있지만은 로봇이랑 같이 살 수 있는 미래 세계가 벌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로봇가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렇죠. 예. 그 나중에 가면 고민해봐야 되죠. 로봇에 대한 에티켓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로봇한테 졌다고 해서 로봇한테 뭐 화풀이를 한다든지 이런 거 금지 뭐 이런 식의 그럴 수도 네. 있겠죠. 막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예. 애완동물에게 학대하면 안 된다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로봇 학대 금지법 뭐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죠. 네. 만약 근데 이 로봇에게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AGI라는 것들이 지금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로봇이 진화하게 되면 AGI라는 것을 탑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상이 많지 않습니까? 네. 결국 로봇과 인공지능은 함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들이 그렇죠. 많죠.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서도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도 예전에 우리 알파고 때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탁구 로봇도 이 과학계에서 되게 이슈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학계에서는 좀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나요?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근데 발전이 좀 쉽게 빨리빨리 가지는 못할 것 같다고 해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보다 이 기계적인 면이 좀 더 쉽지 않다. 이게 예. 음, 못 보스턴, 따라갈 수 있겠네요. 예. 특히 이 휴먼 로봇 같은 경우가 쉽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 사람의 이 손이라든지 관절 이런 표현 아직도 이 휴먼 로봇은 예. 물리적인 부분에서 아주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이 그렇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그 로봇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지금 뭐 소프트뱅크가 샀다가 또 현대자동차한테 현대가, 넘어가기도 네. 했고 하면서 최근에 또 좀 신형을 내놔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하지만은 우리가 성공한 모습은 많이 보았는데 이게 또 이면에는 실패한 모습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패한 모습 우리가 많이 못 봐서 그렇지. 그렇죠. 이게 망가진 모습들은 또 의외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라고도 하긴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테슬라가 만들고 있다는 그 옵티머스라는 로봇도 옵티머스. 예. 이것도 아직도 좀 계속 뭐 지연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것도 잘 되면 빨리빨리 내놔야겠지. 그렇게 계속 머뭇고 버리고 있겠는가 네. 하고도 하고요. 우리 이제 홍보 영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모습, 와 하는 거 이런 것만 보이는데 네. 실제로는 실패한 케이스도 잘 안 되고 있는 거, 망가진 거나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많은가 보네요. 네. 그리고 이게 모터로 할 것인지 뭐 유압을 할 것인지 그런 고민들, 전기로 할 것이냐 그런 것들 이게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부분에서는 참 아직도 좀 해결할 부분들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도 특히 이런 로봇 연구를 또 굉장히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중국이 또 로봇 굴기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거 얼마 전에도 또 이 중국 로봇을 보니까 인공지능 대회에서도 많이 보이고 로봇 대회도 많이 하는데 네. 살펴봤더니 이 중국에서는 또 얼마 전에 이 오픈 소스 로봇이라는 걸 또 공개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오픈 소스 로봇은 그러면은 누구나 이렇게 참여해서 이거를 좀 뭐 활용할 수 있거나 뭐 이런 로봇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가요? 로봇은 자기가 만들 테니까 니들이 오픈 소스로 갖다가 저기 OS를 넣어라. 이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이게 또 뭔 소리냐? 그러면 오픈 소스를 하던데 로봇을 자기들은 다 만들었다? 그러면 근데 혹시라도 만약 말웨어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저기 오픈 소스를 내가 다 해줬는데 소스를 OS를 넣었어요. 근데 거기다 저기 또 이상한 또 스파이웨어를 넣어가지고 만약 지배해버려. 그럼 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중국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네. 그걸 누가 미쳤다고 거기 가서 하겠느냐. 저도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글로벌 로봇 컨퍼런스라고 했다고 네. 해가지고 뭐 동영상 좀 보니까 상당히 많은 뭐 로봇하고 휴머노이드 같은 것들이 전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로봇 기술이 굉장히 좀 앞서가 있구나 이런 네네. 생각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좀 초보적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되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좀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도 좀 준비를 계속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대응을 좀 하려고 또 하는 요새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좀 로봇 수준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준비는 분명히 많이 했어요. 연구도 네. 많이 했고 뭐 키스트라든지 그런 연구 기관들을 카이스트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조금 살짝 정체된 기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요 연구 과제에서도 조금 로봇가 좀 빠진 경향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로봇 연구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좀 목소리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도 좀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했던 이 탁구 로봇. 우리나라에도 탁구 로봇이 있습니까? 이 대회가 있더라고요. 이 탁구 광주 로봇 대회가 과학기술원이라고 있어요? 네. 이 G스트라는 그 광주에 있는 4대 과학원이 하나 있는데 네네. 얼마 전에 보도자를 보내왔는데 그 대학생들이 거기서도 탁구 로봇을 만드는 그런 대회를 네, 했더라고요. 네. 물론 이게 딥마인드에 비하면은 당연히 아직은 좀 학생들이 만든 격차가 거니까. 많이 네. 떨어지죠. 근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도전하고 결합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다는 걸 보니까 그래도
도전을 해야지 또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군요. 예. 로봇만이 아니라 인공지능까지 다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단 점수를 좀 네. 주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조건 아예 이거 별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 학생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성과가 좀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걱정스러운 거는 저 앞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빨리 성큼성큼 뛰어가는 게 그게 네. 좀 두렵습니다. 항상 보면은. 예. 우리도 좀 성큼성큼 가야 되는데 그만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 테크 관심 있는 분들의 걱정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여기 AI와 로봇, 구글 딥마인드가 선보인 탁구 로봇 관심 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